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 계십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은요? 혹시 아침마다 건강기능식품을 한 움큼씩 드시는 분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건강하게 살겠다고, 가족들 걱정 끼치지 않겠다고 열심히 챙겨 드셨던 바로 그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셨습니까? 아직 놀라기 이릅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오디오북 DJ. 오늘도 여러분의 귀를 함께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드시는 특정 음식과 영양소들이 어떻게 혈관 건강을 해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낱낱이 풀어드릴 겁니다. 자, 편안하게 앉아 계십니까? 이어폰을 귀에 꽂으셨다면 볼륨을 살짝 높여주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 한마디도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혈관이 막힌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혈관이 막히면 갑자기 쓰러지거나 극심한 통증이 온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은 아주 천천히 수년에 걸쳐서, 그것도 아무런 신호도 없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아무 소리 없이, 아무 경고도 없이 다가오는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60대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이 현재 혈관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친구 10명 중 5명 이상이 지금 이 순간도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상당수가 바로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 먹는 것들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혈관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는 아주 정교한 관입니다. 만약 우리 몸의 혈관을 모두 꺼내서 일렬로 연결한다면 그 길이가 무려 9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지구를 2바퀴 이상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길이의 혈관이 지금 이 순간도 심장에서 뿜어내는 피를 온몸 구석구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 안쪽 벽, 내피세포라고 부르는 곳에 기름 같은 물질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얼룩처럼 시작됩니다. 그게 점점 두꺼워지면서 혈관 안쪽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덩어리가 터져서 혈전, 즉 피떡이 만들어지면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뇌에서 이 일이 일어나면 뇌졸중입니다. 심장에서 이 일이 일어나면 심근경색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와 2위를 수십 년째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이 과정을 빠르게 만들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건강식품 코너의 스테디셀러, 오메가3입니다. 잠깐, 오메가3가 혈관에 좋은 거 아니었냐고요? 맞습니다. 오메가3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량과 형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메가3를 드실 때 라벨에 적힌 숫자만 보고 고르십니다. 1000mg짜리 한 알, 2000mg짜리 한 알,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메가3 캡슐 안에 든 기름 전체가 오메가3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0mg짜리 오메가3 캡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안에 실제로 혈관에 좋은 EPA와 DHA라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라벨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제품은 1000mg 중에 EPA와 DHA를 합쳐서 300mg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0mg은 그냥 생선 기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생선 기름을 대량으로 섭취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잉의 지방은 오히려 혈중 지방 수치를 올리고 산화되면서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적절한 양은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혈압약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이 고용량 오메가3를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출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수술 전에 의사 선생님들이 오메가3를 끊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오메가3를 드시는 분들, 지금 당장 라벨을 확인해 보십시오. EPA와 DHA 합산 함량이 최소 500mg 이상인지, 그리고 혈압약이나 항응고제와 함께 드시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는 더 충격적입니다. 바로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있는 홍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홍삼 드시지 않는 분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명절마다 선물 받고 스스로 챙겨 드시고 심지어 부모님께 효도 선물로 드리기도 하는 홍삼.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홍삼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홍삼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실제로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홍삼을 드시는 방식과 함께 드시는 것들입니다. 첫째로, 많은 홍삼 제품에는 당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홍삼 액기스, 홍삼 캔디, 홍삼 젤리, 홍삼 음료 이런 형태로 드시면 사실 홍삼보다 설탕을 더 많이 드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당분은 혈관 건강의 최대 적 중 하나입니다. 당분이 혈관에 들어가면 혈관 내벽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마치 거친 사포로 혈관 안쪽을 긁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난 곳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서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이게 바로 동맥 경화의 시작입니다. 둘째로, 홍삼은 혈압에 영향을 미칩니다. 홍삼의 특정 성분이 혈압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이미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홍삼을 함께 드시면 약의 효과가 예측 불가능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지거나 반대로 너무 높아지거나. 지금 혈압약 드시면서 매일 홍삼도 챙겨 드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담당 의사 선생님께 꼭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오메가3도 조심해야 하고 홍삼도 조심해야 하고 그럼 뭘 먹어야 하나? 혹시 지금 무서우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알아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계속 들어주십시오.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의 후반부에는 혈관을 실제로 청소해주는 음식들도 알려드릴 겁니다. 절대 먼저 채널 돌리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는 내용입니다. 바로 칼슘 보충제 이야기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60대 이후에는 특히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기도 하고 스스로 약국에서 사서 드시기도 하죠. 그런데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 칼슘 보충제를 장기 복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장, 마비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수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연구였기 때문에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칼슘이 혈관벽에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중 칼슘 농도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면 이 칼슘이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즉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면 혈관이 탄력을 잃고 혈압이 올라가며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특히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에서 칼슘 보충제만 단독으로 드시면 이 위험이 더 커집니다.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뼈로 제대로 들어가는데 비타민 D 없이 칼슘만 드시면 정작 뼈에는 잘 들어가지 않고 혈관으로 가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의사들이 칼슘 보충제보다는 음식으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부, 뱅어포, 미역, 케일 이런 음식들에는 자연 상태의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이 형태의 칼슘은 흡수 과정이 훨씬 안전합니다. 지금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비타민 D와 비타민 K2를 함께 드시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가 칼슘을 혈관이 아닌 뼈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용량이 과도하지 않은지도 꼭 확인하십시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음식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고 계신 음식인데요. 바로 두부입니다. 잠깐 두부가 왜 나오냐고요? 두부는 건강식이잖아요 라고 하실 분 계시죠? 맞습니다. 두부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단백질 풍부하고 칼로리 낮고 식물성 식품이니까요. 그런데 두부를 어떻게 드시느냐, 그리고 두부와 함께 무엇을 드시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두부 자체가 아니라 두부를 조리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를 드실 때 기름에 지지거나 튀기십니다. 두부 부침, 두부 튀김, 마파두부 이런 형태로요. 이렇게 조리하면 두부 자체의 영양소보다 조리 과정에서 사용된 기름, 특히 과열된 식물성 기름에서 생성되는 산화 생성물이 문제가 됩니다. 식물성 기름은 고온에서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과 유사한 산화물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들은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염증이 동맥 경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이미 사용했던 기름을 재사용하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한번 가열했다가 식은 기름을 다시 가열하면 산화물의 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두부는 최대한 찌거나 삶거나 데쳐서 드시십시오. 두부조림도 기름 없이 양념장만으로 조릴 수 있습니다. 순두부찌개는 좋은 선택입니다. 연두부를 샐러드처럼 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두부는 계속 드십시오. 다만 어떻게 드시느냐를 바꾸십시오. 다섯 번째 이야기, 이게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일 겁니다. 바로 비타민 E2 보충제 이야기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젊게 유지하고 노화를 늦춘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드십니다. 심지어 피부에도 좋다는 이야기에 피부 노화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이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대규모 임상 연구들이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E 보충제를 장기 복용한 경우 오히려 출혈성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혈관 건강을 위해 드신 건데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니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된 결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비타민 E도 오메가3처럼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적절한 양은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양은 출혈을 멈추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뇌혈관에서 작은 출혈이 생겼을 때 이것을 막아야 하는데 비타민 E가 과도하면 그 과정을 방해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 비타민 E 보충제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체내에 쌓입니다.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지방 조직에 축적되기 때문에 과잉 섭취 시 독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비타민 E를 섭취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시금치 이런 음식들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몸에서 필요한 만큼 활용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문제는 농축된 고용량 보충제입니다.
지금 비타민 E 보충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용량을 확인해 보십시오. 하루 400IU 이상의 고용량은 가급적 피하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메가3의 함정, 홍삼과 약의 상호작용, 칼슘 보충제의 혈관 석회화 위험, 두부 조리 방식의 문제, 그리고 고용량 비타민 E의 출혈 위험. 이쯤에서 잠깐 쉬어가면서 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학교에서 의사 선생님께 뉴스에서 배우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정보들은 수십 년에 걸친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최근에야 명확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오메가3 많이 먹으면 더 좋다. 칼슘 보충제는 무조건 좋다.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의학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장기 연구들이 그 믿음을 하나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지식을 일반인들이 접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직접 전해드리는 겁니다. 계속 들어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혈관을 실제로 보호하고 청소해주는 음식과 생활습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60대 이후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한 가지도 공개합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몸의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이 막힐 때까지 아무런 신호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신호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혈관 문제로 연결짓지 못할 뿐입니다. 자, 이 증상들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유난히 숨이 차십니까? 발이나 손이 이유 없이 차가우십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저린 느낌이 드십니까? 눈이 갑자기 흐릿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두통이 뒤통수나 목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억력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느끼십니까? 이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서 혈관 건강을 확인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씀드린 증상들이 갑자기 심해진다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만 나타난다거나 말이 갑자기 어눌해진다거나 한다면 지체 없이 응급실을 찾으십시오. 이런 증상들은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음식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완전히 반대로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계란 이야기입니다. 한때 계란은 콜레스테롤의 주범으로 지목되어서 하루에 하나 이상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말을 지금도 믿고 계십니다. 계란 노른자는 먹으면 안 된다고, 흰자만 먹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신 영양학 연구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계란 자체가 혈중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주범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의 약 70%는 우리 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하면 간에서 만드는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절이 됩니다. 즉, 계란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정도는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겁니다. 오히려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올리는 진짜 원인은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분, 그리고 트랜스 지방입니다. 하얀 빵, 흰 쌀밥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과자, 케이크, 달콤한 음료, 가공식품. 이것들이 혈관 건강에 진짜 적입니다. 계란은 오히려 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그리고 뇌 건강에 필수적인 콜린이라는 성분을 제공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애 단백질이 매우 중요한데 계란은 가장 완전한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물론 당뇨가 있으신 분,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섭취량을 결정하십시오.
하지만 건강한 60대라면 하루 하나에서 2개의 계란은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7번째 이야기. 이번엔 우리가 매일 마시는 것 이야기입니다. 커피입니다. 커피하면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혈압이 올라간다, 심장에 안 좋다, 잠을 못 잔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수십 년간의 대규모 연구들은 하루 2잔에서 3잔의 커피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오히려 낮춘다는 결과를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커피 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커피가 아니라 커피에 넣는 것들입니다. 믹스커피, 설탕 듬뿍 넣은 커피, 크림이 가득한 달콤한 커피 음료, 이것들은 커피의 좋은 점을 모두 상쇄하고 설탕과 포화지방의 나쁜 점만 남깁니다. 블랙커피가 혈관에 가장 좋습니다. 정 쓰시다면 식물성 우유나 소량의 진짜 우유를 넣어 드십시오. 설탕은 최대한 줄이시고 믹스커피는 가급적 피하십시오. 그리고 커피는 오전에 드십시오. 오후 2시 이후의 커피는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 부족은 혈관 건강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소금 이야기입니다. 소금은 혈압을 올린다. 그러니까 적게 먹어야 한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소금의 종류에 따라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일반 정제 소금, 즉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하얀 소금은 염화 나트륨이 거의 100%입니다. 이 나트륨이 과도하면 혈압을 올리고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그런데 나트륨의 해로운 영향을 상쇄해주는 미네랄이 있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신장에서 배출하는 것을 도와주고 혈압을 낮추며 혈관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에는 나트륨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반면 칼륨은 거의 없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햄, 소시지, 통조림, 과자, 빵, 냉동식품. 이런 음식들을 매일 드시면 나트륨 과잉에 칼륨 부족이라는 최악의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반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바나나, 시금치, 아보카도, 토마토, 고구마 이런 음식들을 충분히 드시면 소금을 어느 정도 먹더라도 그 해로운 영향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소금을 아예 안 먹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가공식품에서 오는 나트륨을 줄이고 신선한 음식으로 칼륨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술 이야기입니다. 적당한 술은 심장에 좋다는 말 들어보셨죠? 레드와인은 심장에 좋다는 말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과거에는 알코올 자체에 심장 보호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더 정밀한 연구들이 그 연구들의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음주하지 않는 그룹에 이미 질병이 있어서 술을 끊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결과가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많은 의료기관들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술은 심혈관 건강을 위해 마셔야 할 이유가 없다고. 레드와인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혈관 보호 효과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보려면 수백 잔의 와인을 마셔야 할 양의 레스베라트롤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와인 한두 잔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의 양은 혈관 보호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코올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촉진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간의 능력이 떨어지고 알코올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해집니다. 드신다면 정말 아주 가끔
아주 소량만 드십시오. 그리고 혈압약이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술과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확인하십시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핵심,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 60대 이후 혈관을 망치는 진짜 주범 이야기를 드릴 차례가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사 패턴과 수면입니다. 뭔가 싱거우시다고요? 아닙니다. 이게 왜 가장 중요한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중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먹느냐, 얼마나 자느냐가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음식보다도 클 수 있습니다. 먼저 식사 패턴 이야기입니다.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저녁을 늦게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 8시, 9시에 식사를 하시거나 혼자 계시는 분들은 배고프실 때 드시다 보니 밤 10시가 넘어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 식사는 혈관 건강에 정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은 밤에 쉬어야 합니다. 특히 내장 기관들이 쉬면서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혈관을 수리하고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처리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늦게 음식을 먹으면 이 중요한 회복 시간에 소화기관들이 다시 일을 해야 합니다. 혈당이 밤새 높게 유지됩니다. 인슐린이 밤에도 분비됩니다. 중성지방 합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혈관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이상적인 식사 시간은 저녁 식사를 늦어도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 적어도 3시간이 지난 후에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저녁 허기가 느껴지신다면 따뜻한 물 한 잔이나 허브차 한 잔으로 대신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면입니다. 이게 왜 혈관 이야기에 나오느냐고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혈압을 낮춥니다. 심장이 쉽니다. 혈관이 회복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손상된 세포들을 수리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혈관은 쉬지 못하고 계속 혹사당하는 상태가 됩니다. 수면이 하루 6시간 미만인 사람들은 충분히 자는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면 중에 호흡이 멈추면 그때마다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것이 밤새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면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코를 크게 고시거나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신다면 반드시 수면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할 차례가 왔습니다. 60대 이후 혈관을 가장 빠르게 망치는 많은 분들이 절대 몰랐던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과도한 안정입니다. 즉, 너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무리하면 안 된다고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의학적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것은 흡연만큼 혈관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게다가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특히 다리 혈관에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폐나 뇌로 이동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반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혈관 건강에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입니다. 걷기만 해도 됩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운동이 힘드신 분은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도 좋습니다. 핵심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1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이는 것. 이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메가3는 EPA와 DHA 함량을 확인하고 고용량은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십시오. 특히 혈압약이나 항응고제와 함께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상담하십시오. 홍삼은 당분 함량을 확인하시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점검하십시오. 칼슘 보충제는 비타민 D와 비타민 K2 없이 단독 복용을 피하시고 과도한 용량은 주의하십시오. 두부는 계속 드시되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대신 찌거나 삶는 방식으로 조리하십시오. 고용량 비타민 E 보충제는 의사 상담 없이 장기 복용하지 마십시오. 계란은 겁먹지 마시고 적당히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가공식품과 정제 탄수화물이 더 위험합니다. 커피는 블랙으로 오전에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소금은 가공식품에서 오는 나트륨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칼륨을 보충하십시오. 술은 혈관 건강을 위해 마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녁 식사는 일찍 마치시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십시오.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시면 검사 받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움직이십시오. 매일 걸으십시오. 혈관 건강에 이보다 좋은 약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건강 정보는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에도 유튜브에도 건강에 관한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이 모두 맞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제품을 팔기 위해 과장된 정보들도 많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오늘 이야기를 계기로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한번 자세하게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건강 정보를 아는 것과 그것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더 현명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해지기를, 그리고 그 건강한 혈관으로 여러분이 소중한 분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 오디오북 DJ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